네, 이제 3일차 마지막 복습 내용으로 순수 가상함수 추상 클래스 인터페이스까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일단 C++의 객체 지향 내용은 기본적인 거는 대충 정리를 한 것 같고 이제 사용을 해보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나 아니면 공부를 해나가면서 모르는 문법들을 좀 공부해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객체 지향은 여기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순수 가상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 문법적으로는 되게 재밌게 쓰더라고요. virtual void 는 0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면은 이 형태를 가진 게 는 0이 붙었잖아요. 이게 순수 가상함수라고 해가지고 이 함수를 가지는 이 함수는 함수의 선언을 이렇게 하고 하면은 구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구현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함수예요. 한마디로 순수 가상함수는 순수하게 선언만 있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가상함수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함수를 무조건적으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즉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게 되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됩니다. 추상 클래스란 뭐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즉 객체의 타입은 될 수가 있어요. 객체의 타입은 될 수가 있지만 이 클래스를 기반으로 한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그 인스턴스를 생성을 했는데 저 add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구현이 없는데. 구현을 안 해도 되는데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안 할 경우에 이 함수를 호출해 버리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가 되는 거고 추상 클래스의 첫 번째 특징은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다. 타입적으로 객체의 타입이 되는 건 가능한데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무조건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상함수, 순수 가상함수를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 오버라이딩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라이딩 이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시그니처는 그대로 가져오고 나서 내가 구현만 내 클래스에 원하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오버라이딩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상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함수가 상속이 되면서 아래 자식 클래스에서는 이 오버라이딩한 메서드를 다형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함수가 되게 되고 가상함수가 되게 돼서 이제 가상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순수 가상함수를 가지는 클래스.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는 객체 생성 인스턴스의 실질적인 인스턴스의 생성이 불가능하고 이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는 자식 클래스의 이 순수 가상함수에 대한 오버라이딩을 강제할 수 있다. 이거 안 하면 컴파일 에러 나요. 왜냐면은 자식 클래스도 너 그럼 추상 클래스야? 라고 하는데 따로 추상 클래스 명시해 놓은 게 없어. 그러면 너 추상 클래스도 아닌데 왜 저 함수 오버라이딩 안 해? 에러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 클래스도 추상 클래스가 아니라면은 항상 무조건적으로 해당 클래스에 대한 구현을 해야 된다. 강제할 수 있다라는 게 추상 클래스고요. 그래서 베이스 클래스 어떻게 보면 인스턴스의 생성이 되면 안 될 필요가 없는 클래스들은 저런 식으로 추상 클래스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은 내가 굳이 생성자를 프라이빗에 숨겨놓지 않아도 프로텍티드에다만 놔도 외부에서는 애초에 생성이 불가능하고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객체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생성자를 호출해야 되는데 생성자가 프라이빗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의 인스턴스 생성을 막는 거지. 자식 입장에서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하지도 못하게 하면은 이건 자식 입장에서 객체가 생성될 수가 없죠. 자식 인스턴스가 생성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외부에서 이제 해당 추상 클래스에 대한 인스턴스의 생성은 불가능하지만 자식에서는 생성자를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생성자를 프라이빗이래. 프로텍티드에다가 놓으면은 자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모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고 부모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은 추상 클래스라도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을 것이고 접근할 수 있는 메서드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객체의 타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객체 타입으로 이제 이 add를 접근하면은 이 add는 실질적인 인스턴스인 자식의
함수를 호출하겠죠. 왜냐하면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 자신, 즉 자기의 멤버 변수나 자기의 정적 바인딩 되는 그런 함수들은 또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즉 프로텍티드의 생성자를 놓으면은 자식만 이제 자식의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만 호출이 가능하게 해서 생성을 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가 있겠죠. 일관성 있게. 그래서 추상 클래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인터페이스는 자바에서는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가 따로 있어서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나눠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인터페이스에 야 너 멤버 변수 인터페이스에 왜 넣어? 초기화되는 멤버 변수를 인터페이스에 넣는다고? 변할 수 있는 수를? 안 돼. 여기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들어갈 수 있어 라고 강제해주지만 C++에는 없어요. 즉 C++은 클래스를 인터페이스처럼 만들어 사용합니다. 즉 자바에서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순수 추상 클래스라고 하거든요. 즉 일반적인 함수도 없어요. 멤버 변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추상 클래스만, 추상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순수 추상 클래스를 인터페이스라고 정의를 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키워드를 달고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면은 그 안에는 순수 가상 함수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즉 추상 메서드라고 하는데 추상 메서드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C++에서도 야 클래스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순수 가상 함수만 넣어 놓으면 그게 인터페이스 아니냐? 라고 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죠. 그리고 어차피 C++에서 다중상속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임플리먼트라는 이제 구현이라는 키워드를 사용은 임플리먼트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 이제 상속받을 수가 있는데 구현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C++에 다중상속이 되고 이게 다중상속이 돼도 어차피 순수 추상 함수들만 있는 거기 때문에 자 다중상속의 문제는 결국엔 다이아몬드잖아요. A D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A의 특정 함수를 호출했을 때 C, B 다 오버라이딩 함수를 호출했을 때 D가 만약에 그 함수를 호출하면은 누구의 함수가 호출될 거냐는 거죠. 자 A의 함수를 오버라이딩한 함수를 B도 오버라이딩하고 C도 오버라이딩 했을 때 D도 이제 오버라이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 D의 함수를 호출하면은 C의 오버라이딩이냐 B의 오버라이딩 돼 있는 메서드를 호출해야 되냐의 문제가 다이아몬드 문제인데 어차피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자 A가 인터페이스고 B도 인터페이스, C도 인터페이스예요. D는 이제 일반 클래스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여기가 void add가 있고 얘네들도 이거에 대해서 여긴 void add가 있고 얘는 그러니까 BC만 인터페이스라고 할게요. BC만 인터페이스고 아닌데 A가 인터페이스라서 이렇게 얘가 순수 순수 가상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BC가 이것들을 모두 구현을 합니다. 잠시만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엄마? 잠시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B하고 C가 인터페이스인데 D가 있어요. 자 얘네 둘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순수 가상함수가 void add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은 D에서 add를 오버라이딩 무조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구현이 없어요. 이 add에 대해서는 구현이 없기 때문에 B에 있는 거, C에 있는 거 누가 호출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중상속은 안전하다는 이유입니다. 즉 자바에서도 인터페이스에 대한 다중상속을 허용하는 게 이제 임플리먼트를 인터페이스 여러 개 할 수 있는 게 이 add라는 함수에 대해서 B하고 C하고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add를 실제로 구현을 해서 하게 되면은 B에 있는 게 호출되든 C에 있는 게 호출되든 결국에는 D에 있는 게 실제 구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호출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뭘 호출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D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호출하면 돼요. 어차피 얘네들은 인터페이스고 특정 타입이 되죠. B는 new D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B.add 하면은 애초에
어디 있는 게 호출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애드 걸 얘 걸 호출하면 돼요. 왜냐 얘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이용을 많이 하고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필요한 기능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갖다 붙이고 코드의 재활용성을 이제 상속을 이용해서 그렇게 인터페이스로 다양성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용적으로 돌 코드만 장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한 클래스들을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이제 하나로 묶어서 다형적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즉 인터페이스 타입의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각각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자식의 인스턴스를 넣어주면서 공통적으로 메서드를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았다라는 것은 인터페이스가 가지는 함수를 모두 오버라이딩 했다라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은 다형적으로 들어오는 인스턴스에 따라서 가상 테이블이 세팅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그 객체로 다형적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형성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조가 상속 구조가 아닌 거지, 결국 인터페이스도 상속으로 구현이 되고, 그 다음에 구조가 이제 이런 계층 구조가 아니라 그냥 이제 기능을 장착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고, 인터페이스를 이용한 다형성을 많이 구현을 한다 정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